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모비스와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는 SK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영준의 부상이 나왔고 경기 종료 이후 상대 베테랑인 허일영이 코트에 들어와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따냈습니다. 주전과 벤치 구간 모두 경기를 잘 풀어줬는데 최진수가 11분의 짧은 시간 동안 7점과 3리바운드 1블록, 1스틸 등으로 베테랑의 역할을 했고 이우석과 박무민 등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천적인 KT마저 잡아내며 전반기 마지막 연승 행진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베스와의 1대1을 압도한 니콜스는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으로 상대에게 세컨 찬스를 내주지 않았고 맥스웰의 이타적인 플레이도 큰 힘이었습니다. 차바위와 이대헌 등 베테랑들의 경기력도 살아났는데 무엇보다 수비 상황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며 상대 공격 시도를 어렵게 했습니다. 김낙현이 건강하게 경기에 나서며 30분 정도의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며 가스공사가 살아났고 수비도 안정적이지만 모비스의 높이 상대는 부담입니다. 프림과 알루마 등 외인 외에도 장재석과 최진수 등이 버티는 수비로 니콜슨을 괴롭힐 수 있고 이우석이 외곽으로 지원할 모비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울산 모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서울 SK와 원주 DB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이번 시즌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한 오재현의 활약 속에 경기 후반 맹추격에 성공했지만 마지막 3점 시도가 빗나가며 아쉽게 패했습니다. 안영준이 장기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부상을 당하며 나간 경기였기에 전반을 10점 차 이상으로 뒤지는 등 고전했지만 추격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선영에 이어 안영준도 다치며 핵심 자원 2명이 이탈하게 됐습니다. DB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KCC를 잡았습니다. 라거나를 앞세워 추격한 상대에게 동점을 허용했는데 종료 4초 전 알바노가 결승 3점포를 터뜨렸습니다. 강상재가 야투 난조에 시달리며 고전한 경기였지만 알바노와에도 김종규와 박인웅이 1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로스는 18리바운드 동반 20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김영현이 돌아와 수비에 힘이 된 것도 승인이었습니다. 풀전력으로 나서도 쉽지 않은 DB전인데 홈팀은 직전 경기에서 다친 안영준의 공백이 큽니다. 최원혁과 오재현, 송창용 등이 출전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데 득점과 사이즈에서 그를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로슨과 김종규, 강상재의 트리플 포스트를 가동해 높이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김영현이 상대 볼핸들러를 강하게 압박할 DB가 승리할 것입니다. 원주 DB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고양 소노와 수원 KT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노는 정관장을 잡고 후반기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올스타전에 잠시 출전했지만 아직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은 전성현이 다시 결장한 경기였지만 이정현이 32득점 12어시스트로 상대 백코트를 찢어버렸고 오누아쿠가 15리바운드 3블록으로 골밑을 지배했습니다. 김승기 감독이 최현민과 김민욱을 동시에 기용하는 빅라인업으로 제공권 우위를 가져간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KT는 가스공사 원정에서 완패했습니다. 하윤기가 이대헌의 수비에 고전하며 3득점에 그쳤고 문성곤은 야투 난조로 10분 출전에 그쳤습니다. 한희원이 시즌 최다인 22득점을 성공한 점은 인상적이었지만 다른 국내 선수들이 부진했습니다. 베스가 신승민을 비롯해 터프한 수비를 하는 상대 매치업에 고전한 것도 패인이었습니다. 소노는 전성현의 이탈에도 최고의 볼핸들러인 건강한 이정현이 앞선을 책임질 수 있는 팀입니다. 20득점 10리바운드가 가능한 오누아쿠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욱과 최현민이 동시에 나서도 하윤기와 이두원의 높이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성우가 끈질긴 수비로 이정현을 괴롭힐 수도 있을 KT가 승리할 것입니다. 수원 KT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과 BNK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신한은행 상대로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배혜윤이 더블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올리긴 했지만 40분 동안 40득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 리바운드 대결에서도 밀렸고 공격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유림과 윤혜빈 등이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키아나가 선발 출전했고 이혜란과 조수아 등이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썸은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 최하위인 신한은행에 완패하며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2쿼터 초반 지난해 안정적인 득점을 앞세워 7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그 후 상대의 외곽포에 무너졌습니다. 경기 초반 김태현을 주전 센터로 내보내고 김소니아와 구수를 동시에 기용한 상대의 빅라인업을 깨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경기 시작 이후 시도한 11개의 3점슛 중 단 1개도 림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두 팀 모두 후반기 첫 경기에서 신한은행에 패하며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등의 요소를 두루 갖고 있는 삼성과 달리 썸은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를 정도로 팀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이소희의 슬럼프가 길어지기에 외곽에서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없습니다.
이해란이 김한별의 느린 발을 공략할 수 있고 조수아와 신이슬이 이소희를 수비로 어렵게 할 삼성이 승리할 것입니다. 삼성생명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